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흰 국화가 가득한 빈소에는 50대 후반의 남성 현우가 멍한 시선으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 민정은 어제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는 고속버스 교통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소 현우는 민정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은 것을 항상 마음 한구석으로 걱정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아내를 잃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듯 현우의 현실 감각은 충격과 슬픔 속에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주 노릇을 하던 현우는 조문객들이 잠시 끊긴 틈을 타 빈소 옆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섰다. 텅 빈 방 안 그의 손에는 경찰이 유품이라며 건네준 민정의 마지막 소지품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휴대폰 액정은 깨진 곳 하나 없이 멀쩡했지만 마치 민정의 삶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정아, 내 물건은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 당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아내의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야 했기에 그는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야 했다. 현우가 익숙하게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을 패턴으로 입력하자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 배경화면에는 민정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잠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더듬으려는 듯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을 훑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시지나 일상적인 대화들,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듣고 도착한 지인들의 위로 메시지들이었다. 현우는 민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지 알고 싶어 갤러리 앱으로 들어갔다. 갤러리 안에는 업무상 지방 출장지에서 찍은 자료 사진들, 풍경 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사진들을 넘기며 민정과의 행복했던 30년의 세월을 되새기려 했다. 그 사진들은 모두 평범하고 지극히 아내 민정다웠다. 사진들을 한참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다. 스크롤의 맨 위 앨범 목록 중 가장 최근에 생성된 폴더가 있었다. 폴더의 이름은 단순하게 작업 파일. 어쩌면 민정이 지방에서 급하게 마무리한 업무 파일일 거라고 짐작한 현우는 조심스럽게 폴더를 터치했다. 그 순간 현우의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듯 했다. 폴더 안에는 사진이 아닌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영상 파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현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장 짧은 길이의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이분 남짓한 영상 속에는 그의 아내 김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가 아닌 낯선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영상 속 민정은 현우가 아는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현우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낯선 남자와 있었다. 민정의 얼굴에는 현우가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해맑으면서도 도발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삼키며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현우는 눈을 깜박이는 것조차 잊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30년간의 결혼 생활, 그가 민정에게 바쳤던 모든 신뢰와 헌신, 이 모든 것을 조롱하는 거대한 폭로였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중했던 아내의 내면에 전혀 다른 인격이 존재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마침내 휴대폰을 꽉 쥔 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가빠왔다. 그는 다시 그 폴더 목록으로 돌아갔다.
작업 파일 이외에도 출장 기록, 수요일 모임 등 평범한 이름이 붙은 여러 개의 폴더들이 더 있었다. 마치 그의 눈앞에 놓인 충격이 충분치 않다는 듯 그 폴더들 속에는 수십 개의 영상들이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폴더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 속의 영상들, 낯선 남자들의 얼굴은 달랐고 장소도 달랐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지방의 호화로운 호텔, 은밀한 오피스텔 등 장소 또한 다양했다. 심지어 민정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출장 직전까지도 그 영상들은 촬영되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민정아, 제발. 대답해줘.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3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과 이 휴대폰 속에서 비로소 마주한 낯선 여자의 얼굴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그의 아내는 현우가 집에서 홀로 아내의 안전을 기도하며 귀가하기를 기다렸던 그 순간들에도 다른 남자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남자들이 한 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현우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민정의 이중 생활이 끝없이 확장되는 어둠의 공간 같았다. 수요일 모임 폴더 속의 영상 하나를 재생하자 민정과 한 남성이 다정하게 속삭이는 대화가 들려왔다. 남성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낯설었다. 자기 다음 주에는 꼭 내가 말한 그 제주도 풀빌라로 가자. 오늘은 현우가 회사 모임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겨우 시간 냈네. 물론이지, 재훈 씨. 당신이랑 있는 이 시간이 나한테는 진짜 휴식이야.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내가 살지. 현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재훈 씨라는 이름과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이라는 민정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현우가 민정에게 쏟았던 모든 신뢰와 애정을 짓밟는 비수 같았다. 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슬퍼했던 모든 순간이 기만이었음을 깨달았다. 이토록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가 애통해하며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휴대폰 속에는 그녀의 파렴치한 비밀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운 지옥 속에 현우는 홀로 갇히게 되었다. 그의 사랑했던 아내가 남긴 자리는 이제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고 차갑게 식어버린 액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묻고 싶었지만 영정사진 속의 민정은 말이 없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듯 천진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민정, 당신이 나한테 남기고 간 게 이 낯선 남자들과의 기록이었어? 내 30년이 다 거짓이었어? 현우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채 이 휴대폰 속의 남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파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홀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남자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복수심이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는지 그 진실의 밑바닥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우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추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현우는 아내 민정의 휴대폰을 쥐고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빈소의 은은한 향 냄새와는 완전히 분리된 차가운 배신감의 공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새벽녘 현우는 잠시 눈을 붙이기는커녕 수많은 영상과 메시지 폴더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을 감으면 민정과 낯선 남자들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게 민정이의 진짜 모습이었나? 내가 알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지?
현우는 이제 슬픔보다 배신감과 분노가 훨씬 컸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그녀가 남기고 간 추악한 비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엄청난 진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더해 어머니의 이중생활이라는 충격까지 안길 수는 없었다. 현우는 철저히 이 비밀을 파묻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정의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을 다시 열었다. 갤러리 속 영상들은 너무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기에 현우는 조금 더 간접적인 증거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메시지 목록 상단에는 재훈이라고 저장된 이름 없는 채팅방이 눈에 띄었다. 어젯밤 영상에서 들었던 그 재훈 씨일 가능성이 높았다. 현우가 채팅방을 열자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 쳤다. 보고 싶어요, 자기. 지방 출장 잘 마치고 조심히 올라와요.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아지트에서 만날 수 있죠? 오늘은 현우 씨한테 뭐라고 핑계 댔어요? 걱정 마요. 거래처 미팅 때문에 부산에 하루 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현우는 워낙 나를 믿으니까. 수요일에 봐요. 당신이 없는 밤은 너무 길어. 얼른 당신 품에 안기고 싶어. 하. 여전히 대담하네. 남편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현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정이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현우는 워낙 나를 믿으니까. 이 문장이 현우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다. 지난 30년간 쌓았던 신뢰가 비웃음당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정신을 다잡았다. 이젠 슬퍼할 시간도 없다. 내가 알아야 할 건 이 남자들의 정체와 민정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뿐이다. 현우는 민정이 남긴 기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은 분석력을 동원했다. 민정과의 메시지 대화 패턴과 시간대를 분석했다. 재훈은 주로 수요일 오후에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아지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현우는 민정의 일정표를 확인했다. 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었다. 그 봉사활동이 재훈과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현우는 재훈이 보낸 사진들을 확대해 보았다. 사진 속 배경에는 항상 특정한 벽화와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다. 현우는 그 간판 조각을 인터넷 지도 검색에 돌렸다. 다행히 특정 지역의 고급 오피스텔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출장 기록 속의 남자 동욱. 다음으로 출장 기록 폴더 속 영상에 등장했던 남자의 메시지를 찾았다. 동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동욱과의 대화는 주로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음 달 홍콩 출장 벌써부터 설레네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죠.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 아주 능숙하게 해낼게요. 현우 형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요. 걱정 마요. 동욱 씨는 최고의 파트너니까. 이번 계약건도 잘 마무리하고 밤에는 나한테 집중해줘요. 현우 형. 현우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동욱이라는 남자는 민정의 외도 상대이면서 자신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다. 현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사업을 정리하기 전 자신이 알았던 수많은 젊은 사업가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민정의 통화 목록과 자신의 과거 명함을 대조하며 동욱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배신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현우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익명의 폴더 속 숨겨진 진실. 가장 현우를 괴롭힌 것은 이름 없이 날짜만 기록된 폴더들이었다. 그 폴더들 속에는 무려 3명의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영상 속에서 민정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 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전시회 꼭 성공시켜 드릴게요. 대신 오늘은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민정은 대학원에서 예술 분야 강사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었다. 현우는 그 남자가 민정의 과거 제자나 혹은 예술계 후배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 외도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민정의 사회생활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했다. 민정은 자신의 출장, 봉사활동, 그리고 심지어 예술활동까지도 이중생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로 활용했던 것이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자녀인 아들 준영과 딸 수연이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저희가 돕고 있을 테니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쉬세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 아버지 쓰러지시면 안 돼요. 수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부축하려 했다. 현우는 갑자기 자녀들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추악한 비밀이 두 아이의 순수한 슬픔을 더럽히는 것만 같았다. 현우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버지는 잠시 바람만 쐬고 오면 돼. 너희들이 손님들 잘 맞이하고 있거라. 아버지가 민정이에게 줄 편지를 좀 써야겠구나. 아이들을 돌려보낸 현우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나는 민정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 남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아야겠다. 내 지난 30년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겠다. 현우는 텅 빈 보호자 대기실에 홀로 앉아 민정의 휴대폰에 기록된 낯선 남자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메모지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집념으로 바뀌었고 그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민정의 장례를 무사히 마친 현우는 며칠 동안 망자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슬픔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단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아내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 작은 기계는 이제 그의 과거 30년을 해체하는 도구이자 숨겨진 진실로 향하는 유일한 지도가 되었다. 현우는 가장 먼저 민정과 가장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을 형이라고 불렀던 배신감이 가장 컸던 남자 동욱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현우는 민정의 통화 기록과 자신의 과거 인맥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욱이 자신이 한때 투자했던 회사의 젊은 이사 박동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우의 사업 정리 후에도 민정은 박동욱과 업무 관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현우에게 설명했었다. 업무 관계? 밤에 호텔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업무 관계였겠지. 현우는 조용히 이를 갈았다. 현우는 박동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민정의 휴대폰에는 박동욱의 사무실 번호와 개인 휴대폰 번호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현우는 민정의 휴대폰 대신 자신의 오래된 사업용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박 이사 맞습니까? 강현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고 차분하게 유지했다. 수화기 너머의 박동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형수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동욱의 형수님이라는 말에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박동욱이 민정의 사고 소식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일순간 경계심이 풀리는 대신 더욱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정이 이야기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현우는 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동욱은 당황했지만 현우의 목소리에 담긴 묘한 위압감 때문인지 거절하지 못했다. 네, 형님. 어디로 갈까요? 현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예전에 자주 찾던 한적한 교회의 작은 찻집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해가 질 무렵 약속 장소에 도착한 현우는 박동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박동욱은 30대 후반으로 훤칠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현우는 그 얼굴에서 과거 자신이 알았던 패기 넘치는 후배의 모습을 찾으려 했으나 지금은 오직 자신의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던 상간남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현우가 박동욱 앞에 앉아 박동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형수님 소식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조문을 갔어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문? 현우는 그의 말을 끊고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이 민정에게 어떤 존재였는데 조문을 와? 박동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현우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읽어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동욱은 굳이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민정의 휴대폰을 꺼내 박동욱 앞에 내려놓았다. 휴대폰의 액정은 박동욱이 민정과 해외 출장지 호텔에서 찍은 영상의 썸네일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업무 관계였나? 형수님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팠다니 30년간 저를 속인 죄책감 때문이었나? 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다. 박동욱은 창백해진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기며 현우에게 말했다. 형님, 오해입니다. 이건 형수님과의 관계는 사실 저희가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 때 잠깐 의지했던 관계였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습니다. 실수? 현우는 비웃듯이 되물었다. 일시적인 실수가 3년 동안 지속되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아내와 몰래 관계를 가지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속이는 것인가? 당신이 민정이에게 현우 형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실수였나? 현우는 박동욱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박동욱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먼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묻지 않겠다. 현우는 손을 들어 박동욱의 말을 막았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과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가이다. 그리고 이 영상 속에 있는 당신 말고 나머지 5명의 남자들은 또 누구인가? 박동욱은 고개를 들었다. 5명이라니요? 형님, 저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박동욱의 놀란 표정은 연기가 아닌 듯 보였다. 민정은 철저하게 자신의 외도 상대들을 분리하여 관리했던 것이다. 이 순간 박동욱은 현우의 분노의 대상인 동시에 민정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현우는 박동욱에게 민정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영상 폴더들의 이름을 보여주었다. 재훈 수요일 모임 선생님. 이 남자들이 누군지 아는 대로 말해라. 당신의 죄는 민정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이다.
현우는 박동욱을 압박했다. 박동욱은 두려움과 당혹감에 떨면서도 현우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형님. 형수님은 저랑 있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끔 만나서 감정만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찻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차갑게 이어졌다. 현우는 박동욱에게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인했다. 민정은 각 외도 상대들에게 철저히 이중생활을 숨겼다는 것. 그녀의 이중생활은 완벽하게 분리된 평행 우주였던 것이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서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군요. 박동욱은 다급하게 현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형님, 제발 선처를.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이 끝납니다. 현우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고 당신은 그것마저 숨겼습니다. 현우는 박동욱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과 민정의 관계 기록은 모두 내 손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현우는 찻집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박동욱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대면은 예상대로 충격적이었지만 현우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민정의 외도 상대들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5명과의 대면은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우의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그림자 사냥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고 잠들었던 지난 30년의 삶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었다. 박동욱과의 첫 대면 이후 현우는 남은 5명의 남자들을 상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민정의 이중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철저히 이성을 무장하고 자신이 사망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슬픈 남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썼다. 그의 다음 표적은 재훈이었다. 민정의 휴대폰 메시지에서 가장 친밀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남자. 수요일마다 민정이 봉사활동을 간다며 만났던 그였다. 현우는 민정의 휴대폰에 기록된 재훈의 연락처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직업과 주소를 파악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그는 50대 초반에 성공한 자산관리사였고 강남의 고층 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현우는 재훈에게 민정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재훈 씨, 저예요, 민정. 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시로 다른 번호를 쓰고 있어요. 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현우는 민정의 평소 말투와 이모티콘까지 흉내내며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현우는 이재훈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약속 시간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훈은 현우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민정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남자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시죠? 혹시 김민정 씨 대신 오셨나요? 휴대폰 번호가 바뀌셨다고 해서. 재훈은 침착함을 가장하며 물었다. 현우는 문을 닫고 천천히 재훈의 책상 앞에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슬픔도 분노도 없는 마치 잘 만들어진 청동상 같은 표정이 떠 있었다. 저는 김민정 씨의 남편 강현우입니다. 현우가 뱉은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정이는 며칠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민정의 유품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 전에 메시지도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제가 보냈습니다. 현우는 민정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휴대폰 액정에는 민정과 재훈이 주고받은 수많은 은밀한 대화와 수요일 모임 폴더에 저장된 영상의 목록이 떠 있었다. 이게 민정이가 당신에게 남긴 유품입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재훈 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 휴대폰 안에 당신과 내 아내가 3년 동안 쌓았던 모든 추억이 들어있더군요. 수요일 모임 폴더의 영상과 당신이 아지트라고 불렀던 오피스텔 주소까지. 이재훈은 책상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 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수님과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말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친구 사이? 현우는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친구끼리 남의 남편에게 현우 씨한테 뭐라고 핑계댔어요? 라고 묻습니까? 그리고 친구끼리 당신이 없는 밤은 너무 길어라고 속삭이며 만납니까? 이재훈 씨, 당신은 내 아내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라는 역할이 당신의 직업이었습니까? 현우는 재훈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재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재훈은 현우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민정 씨를 만나면서 제가 외로웠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민정 씨는 저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현우 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제 아내나 회사에 알려지면 제 인생은 끝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 내 인생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돈이나 용서가 아닙니다. 현우는 재훈의 눈을 응시했다. 민정이는 왜 당신을 만났습니까?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죽은 아내 대신 당신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모릅니다. 민정 씨는 현우 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늘 가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현우 씨의 훌륭한 아내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진짜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가짜 삶 자유. 현우는 그 단어들을 되뇌었다.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민정에게는 역할극이자 감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깨달음은 분노를 넘어선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통이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들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재훈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재훈은 단지 민정의 자유를 위한 수많은 도구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이 휴대폰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민정에게 바칠 마지막 속죄가 될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파괴할 도화선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재훈에게 넘기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현우 씨.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정 씨는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자신은 그 틀을 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다. 너무 완벽해서.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신뢰와 헌신이 오히려 아내를 밀어내는 벽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거울과 같았다. 민정의 분류는 민정의 죄였지만 그 죄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는 현우 자신의 완벽한 남편이라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다. 존경. 현우는 쓴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이재훈과의 대면은 현우에게 돈이나 복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겨주었다. 민정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현우는 이제 남은 4명의 남자들을 찾아야 했지만 그의 분노는 복수심이 아닌 자신의 지난 삶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냉정한 추리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민정이 남긴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자신의 30년 결혼 생활을 재평가해야 했다. 그의 외로운 추적은 계속될 것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 그는 과연 민정의 진짜 삶과 마주할 수 있을까? 이재훈과의 대면 이후 현우의 마음은 기묘한 평온함과 더 깊은 공허함 사이를 오갔다. 분노의 에너지는 사그라들고 이제는 냉철한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다. 민정의 외도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닌 현우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는 그녀의 몸부림이었다는 깨달음은 현우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남은 4명의 남자들에게서 민정의 진짜 자아에 대한 더 많은 파편을 수집해야 했다. 현우는 다음 타겟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남자를 선택했다. 민정의 휴대폰에는 그와 관련된 미술관 자료, 개인 전시회 등의 키워드가 남아 있었다. 현우는 민정의 과거 대학원 활동 기록을 토대로 그 남자가 민정보다 한참 어린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작가 최민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민정은 한때 미술 전공 강사로 일하며 최민혁과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우는 최민혁에게 민정의 메시지 기록에 남아있던 작업실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고인이 된 김민정 씨의 유품 정리를 위해 연락드립니다. 중요한 미술품 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강현우 드림. 며칠 후 최민혁에게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젊고 불안정했다. 현우는 한적한 교회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최민혁을 만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민혁은 예술가 특유의 자유분방함과 함께 뭔가에 짓눌린 듯한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현우가 그 앞에 앉아 최민혁은 먼저 머리를 숙였다. 고인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민정 선생님과는 예전에 전시회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눈을 찬찬히 살폈다. 박동욱이나 이재훈처럼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기색은 덜했지만 깊은 죄책감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민정의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준비해 온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스케치북은 민정이 투병 중 현우 앞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이 스케치북은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아꼈던 것입니다. 현우는 말했다. 여기 당신의 그림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시회 도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의 휴대폰 속에는 당신과 함께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역할극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존경심을 표현했던 것인가요? 최민혁은 스케치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현우 씨, 제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민정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계는 돈 때문도 아니었고 일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선생님은 저에게서 자유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자유? 모두가 민정이가 나에게서 자유를 찾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피해서 당신들에게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민혁 씨,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민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최민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정 선생님은 제게 뮤즈이자 제 작품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현우 씨와 쌓은 모든 것을 부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완벽한 가장이었고 당신의 집은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감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그 완벽함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질식이라 현우는 씁쓸하게 되뇌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완벽한 가정이 그녀에게는 질식할 만큼의 부담이었다니. 최민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와 있을 때 민정 선생님은 옷차림부터 말투, 표정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예술적 감각과 열정적인 면모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 영혼을 가져갔다고요. 당신은 너무 강해서 민정 선생님은 당신 옆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숨겨야 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정의 외도는 현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다. 현우는 최민혁에게 물었다. 당신 말고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최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습니다. 민정 선생님은 저에게 당신이 모든 것이자 전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당신에게 들킬까봐 밤마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그 위험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숨기는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최민혁의 눈을 보며 그가 진심으로 민정을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정의 가장 깊은 내면의 욕구, 즉 예술과 자유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우는 최민혁에게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민정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갈망뿐이었다. 현우는 스케치북을 다시 최민혁에게 건넸다. 이 스케치북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민정이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이해했던 당신이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민혁은 스케치북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현우 씨. 민정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득 이 남자들이 모두 민정의 필요에 의해 완벽하게 활용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동욱은 사업적 긴장감 속의 일탈, 이재우는 삶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편안함, 그리고 최민혁은 억압된 영혼의 해방구. 이제 남은 두 명의 남자들, 그리고 이름 없는 익명의 폴더 속에 있는 남자까지. 현우는 이들을 통해 민정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야 했다. 현우는 카페를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홀로 남은 민정의 삶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최민혁과의 만남 이후 현우의 추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박동욱, 이재훈, 최민혁까지 3명의 남자는 민정의 외도 동기를 다각도로 설명해 주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정의 휴대폰 갤러리 속에는 아직 2개의 중요한 폴더가 남아 있었다.
하나는 이름 없이 날짜만 기록된 폴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영상들이었다. 현우는 먼저 이름 없이 날짜로만 표기된 폴더를 열었다. 영상 속 남자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민정과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남자는 민정이 속한 사업 분야의 거물급 인사임이 분명했다. 현우는 이 남자의 얼굴과 민정의 통화 기록에 남아있던 사업가들의 이름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민정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대기업의 전무 배상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만남은 다른 만남들과 성격이 달랐다. 영상 속 민정의 태도는 순종적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흥정하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우는 이 만남이 민정이 자신의 사업적 입지를 다지거나 혹은 현우가 알지 못했던 사업적 비밀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직감했다. 현우는 배상철 전무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현우는 배 전무가 민정과의 관계를 사업적 협력으로 포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의 카드를 미리 준비했다. 배상철 전무는 현우를 자신의 고급 사무실로 불렀다. 50대 중반의 배 전무는 현우가 들어서자마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현우 씨,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김민정 씨의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민정 씨의 사업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배 전무는 민정과의 관계를 완벽한 비즈니스로 못 박으려 했다. 현우는 배 전무의 앞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배 전무님, 저도 민정이가 훌륭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민정이의 유품, 이 휴대폰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현우는 봉투에서 배상철 전무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 캡처 사진 몇 장을 꺼냈다. 배 전무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현우의 손에 들린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현우 씨,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허위 사진으로 저를 협박하려는 것입니까? 저는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진? 현우는 그의 말을 끊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영상들은 민정이가 당신과의 사업적 미팅이 끝난 후에 찍었던 것들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별장, 그리고 당신이 민정이에게 사업 정보를 흘리며 대가로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우는 배 전무의 표정을 읽었다. 그는 공적인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사생활보다 사업적인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 분명했다. 저는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민정에게서 얻으려 했던 그 사업적 정보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민정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정이는 당신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 했습니까? 현우는 본질을 파고들었다. 배 전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댔다. 민정이는 당신의 사업 노하우와 자료를 저에게 그것을 주는 대신 자신의 사업적 입지를 공고히 할 기회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과 동등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군요. 현우의 목소리에 깊은 허탈감이 묻어났다. 배 전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 씨는 당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압박감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우는 배 전무에게서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음을 깨달았다. 배 전무는 민정에게서 사업적 만족을, 민정은 배 전무에게서 현우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사무실을 나선 현우는 이제 민정의 이중생활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인 익명 폴더 속의 영상들을 들여다보았다. 이 영상들은 화질이 가장 낮았고 남자들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듯했다. 흥미로운 것은 민정의 태도였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적극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았다. 마치 정해진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현우는 이 익명의 폴더를 통해 민정의 마지막 비밀을 깨달았다. 이 영상 속 남자들은 특정한 이름이나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민정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때 필요했던 도구 혹은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현실이었던 것이다. 현우는 자신의 아내가 죽음 직전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했다. 현우는 결국 민정의 모든 외도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남편 강현우에게서 벗어나려는 단 하나의 목표로 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완벽한 사랑과 헌신이 역설적으로 민정에게는 가장 무거운 족쇄였던 것이다. 현우는 민정의 휴대폰을 쥐고 홀로 강변을 걸었다. 더 이상 복수할 대상도 따져 물을 이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30년 결혼 생활이 민정에게는 가짜 삶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강물에 던져버릴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 휴대폰은 이제 민정의 생전 모습을 담은 유일한 진실의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민정아, 이제 당신의 자유를 이해할 것 같아. 당신은 결국 나를 완전히 부수고 싶었던 거구나.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남긴 이 진실은 평생 내 그림자가 될 거야. 현우의 추적은 끝났지만 그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제 완벽한 남편이 아닌 아내의 배신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평범한 50대 남성 강현우로 살아가야 했다.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은 상실과 배신 위에서 이루어졌다. 민정의 이중생활에 대한 모든 진실을 파악한 현우는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복수심은 사라졌으나 그의 30년 삶을 조각낸 이 남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묻고 싶었다.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민정이 아닌 현우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함이었다. 현우는 가장 명확한 증거와 죄책감을 보였던 세 남자, 박동욱, 이재훈, 그리고 배상철 전무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김민석은 현우가 제시한 민정의 휴대폰 속 자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현우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현우님, 이 정도 증거라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특히 영상과 메시지 기록은 완벽합니다. 다만 고인이 된 사안이라 감정적인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철저히 사실관계와 법리만 주장할 것입니다.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적인 호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들이 내 아내와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1년 후 가을.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고 최종 선고 기일이 잡혔다. 현우는 서울가정법원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동욱과 이재훈을 보았다. 배상철 전무는 법정 대신 변호사만 보냈는데 이는 현우가 예상했던 결과였다. 박동욱과 이재훈은 초췌한 모습이었고 현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다. 원고 강현우가 피고 박동욱, 피고 이재훈,
피고 배상처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피고들의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들이 망인 김민정과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은 현우의 지난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법적인 진단과도 같았다. 법원은 민정의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우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강현우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소였다. 현우는 변호사의 팔꿈치에 가벼운 승리의 사인을 받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표정으로 박동욱과 이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인생은 법적 판결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현우의 상처는 그 어떤 법적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박폭도. 박동욱이 현우에게 다가왔다. 형님. 아니 현우 씨.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박동욱은 울먹였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박동욱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죄책감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일로 당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재훈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현우 씨, 저희가 드리는 위자료는 충분치 않겠지만 부디 이 돈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돈은 이미 내 삶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내 아내가 왜 당신들을 만났는지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에게 주었던 자유라는 이름의 파편들, 그것이 내게 남은 숙제입니다. 현우는 법원을 나서는 길에 변호사 김민석에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고 싶습니다. 승소했지만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군요. 김 변호사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강현우님. 법적으로는 승리하셨고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현우님의 새로운 삶입니다. 현우는 법원 건물 밖 환한 햇볕 아래로 걸어 나왔다. 상간남들은 법적 책임을 졌고 그들의 삶에 금이 갔다. 하지만 민정의 배신이 현우의 삶에 남긴 공허함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현우의 승리는 침묵 속에 이루어졌고 그 승리의 무게는 상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는 이제 민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